네, 좋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였죠? 네. 목 좀 가다듬고. 좋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 왜? 뭐야? 이 자료를 보니까 어마무시하거든.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해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네. 사이버 폭력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제가 특징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죠? 매체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용어로 있는 겁니다. 네네. 사이버 폭력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인 매체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매체 요인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큰 특징이 되겠죠.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근데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네 가지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라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사이버 세계에서 사이버의 특징, 사이버 세계 특징을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질문 던지려고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진 보시면은 일단 얼굴 그 가면이 있는 걸 봐서는 그렇죠. 익명성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익명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번개 모양. 좀 빨라요. 네. 신속성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음, 잘 모르겠죠? 왜냐면 제가 세 번째는 사진은 좀 구할 수가 없는데 상시성입니다. 아.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네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게 되는 지금 시장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뭐 글을 올릴 수가 있고 네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확산성까지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사이버 폭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누가 때렸는지 몰라요. 네네. 근데 빨리 퍼집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학교 폭력에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봤을 때요. 네. 신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언어 폭력 같은 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학교 교실 내. 네. 그죠?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탈피해서 지금 어디에서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을 당할 수 있게 됐다는 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특징이 바로 사이버 불링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불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조사 결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전에 익명성과 신속성, 확산성 이야기 했었죠. 네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시나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네. 네, 맞아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면은 그의 수반에서 오프라인 폭력 또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원인입니다. 재밌다고 하면 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재밌는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게 피해자가 실제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습니다. 네네. 친구들에게 학우들에게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를 받으면은 그 친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다 풀기 시작합니다. 네네.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어떤 특정 대상을 공격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15세 여중학생이 학생의 어떤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 학생 전체한테 사이버 불링을 당하게 된 거죠. 네. 그 사이버 불링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어떻게 화해를 해가지고 그 안에 학생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이 의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커뮤니티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나왔던 익명성, 신속성, 확산성, 상식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인해서 이 네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상호 관계가 굉장히 깊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사이버 불링이
일반적인 학교 폭력에 비해서 학교 폭력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투페이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면성을 너무나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가 이제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성해내는 것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차라리 그러기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에 보면은 지배계층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일진이라든지.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이버 불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비해서 사이버 불링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무서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폭력의 원인과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이 학교 폭력에 비해서 가속화된 원인은 매체 요인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높은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괴롭힘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염이 되는 거죠. 네네. 아까 전에 봤었던 초등학생들도 왕따 놀이라는 것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왕따 놀이라는 거 보시면요, A라는 친구가 왕따 놀이 당하고 B가 이제 가해자가 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역할이 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경우의 수가 사이버 불링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원인을 빨리 끝냈는데, 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길게 잡으시면 10분, 짧게 잡으시면은 7분 이렇게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1, 2, 3, 4분은 끝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잡으시면 딱 좋아요.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두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이야기해봤자 그 청중들의 하루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원인 좀 더 손을 봐야 되겠지만 사례랑 원인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짜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갖고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할 땐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좋아요. 원인을 보셨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으신가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 중에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논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오프라인 경험과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좀 예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좀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지배계층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면서 뭐라고 하죠? 그 전체적으로 하향되는 걸 뭐라고 하죠? 좀 감소하는. 아니죠.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걸 하잖아요. 네.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지식의 밑바닥이 그러다는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끊고 네. 나서 처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